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피부 고민 해결의 시간. 네. 손 들고 함 물어보세요. 네. 자, 오늘은 네.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좀 지쳐 보이게 만드는, 힘들어 보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네. 다크서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재밌는 얘기죠. 네. 네.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장님은 다크서클이 없네요. 거의 그러고 보니까 아예 없어요. 아예 없네요. 네. 왜 그럴까요? 저도 무지개 힘들었는데. 왜 뭐죠? 네, 진짜? 유전이에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모든 DNA로 비결된다. 그래서 DNA로 기결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네.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기분 나쁜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해결책은 있어요. 해결책은 있으니까 오늘 그 해결책을 한번. 네, 우선 저의 유전자 오. 약점을 얘기할게요. 제가 대머리라는 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멀쩡하게 약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치 그렇게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다크서클이 진짜 하나도 없는 것이 없어요. 자, 다크서클. 네. 이게 평생 고민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젊은데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유전이니까 당연히 젊어서 생기죠. 근데 이게 다크서클이 공식적인 의학 용어인가요? 는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아, 우리가 현상. 기침이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증상을 저 기침했어요. 네. 병은 아니에요. 네네. 그냥 기침이잖아요.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거를 일반인들이 미용용으로 다크 서클 그렇게 이름을 그럼 붙인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피부가 얇다던가 뭐 왜 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요인이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네. 일반인들이 이 다크 서클을 그냥 자기들이 본대로 얘기를 하는데 자세하게 싹 지워가지고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오. 가장 어린 나이에 보이는 게 뭐냐면 눈 밑에 혈관이 푸르죽죽하게 굵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 그 혈관은 누구나 있는데 피부가 되게 희고 얇으면 아. 그게 빛이겠죠. 네. 그래서 굵어진 혈관, 얇은 피부 합쳐서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데 네. 눈이 처져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살이 이렇게 처지면 이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져요. 피면 좀 아, 희어지죠. 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색깔 있는 갈색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네. 좀 그무티티하고 쫙 펴놓으면 좀 맑아 보이고 네. 그렇잖아요. 눈이 처진다고요. 네. 나이 들면 눈 처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처지면서 눈 밑에 약간 갈색이 있는 것이 진하게 보이죠. 그럼 그거는 혈관이 아니라 약간 피부네요. 색소죠. 예. 아. 처지는 것 때문에 검어 보이기도 하고 네. 처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자 핸드백 바닥처럼 이렇게 백 바닥처럼 되잖아요. 네. 그걸 백이 네. BAGGY 네. 아이리드. 아. 그러니까 눈이 처져서 여자들 그 숄더백 같은데 밑에 이렇게 처지는 것처럼 네. 이렇게 처진다 그래서 배기 아이리드. 네, 배기 아이리드라 그래요. 이게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지방이 처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우리 눈 밑을 좀 설명을 하면 배기 아이리드는 여러분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눈 밑에 지방이 주머니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 눈 둘리는 지방이 많아야 돼. 이렇게 탁 맞아도 눈알이 안구가 안 다치고 쿠션. 아하. 우리 스티로폼으로 싸놓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 스티로폼 같은 지방 주머니들이 눈줄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게 무게 때문에 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고 있는 게 다 콜라겐이에요. 네. 콜라겐의 탄력이 떨어지면 늘어지는구나. 늘어지죠. 그치? 예. 그래서 눈 밑 지방 재배치가 이 배기 아이리드를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크서클이 성형외과 가가지고 배기 아이리드를 지방이 처져 있는 거를 좀 한 두세 개 빼내고 네. 좀 타이트닝해서 이렇게 딱 꼬매주면 딱 올라붙으면서 피부가 펴지면서 검은색이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50대 여성들이 나 뭐 저기 눈밑 지방 재배치했어 네네. 좋아졌지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근데 그거가 사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거를. 왜냐면 한 40, 50대에서 좀 많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요. 네, 맞아요. 되게 드라마틱하던데, 그거는. 그게 제일 드라마틱하죠. 네. 왜냐하면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네. 40, 50대가 돼서 지방이 한 50대 되면 지방이 처져요. 그러면서 조금 눈밑이 이제 어두워 보여요. 그리고 주름도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그게 싹 주름 펴졌죠. 그다음에 처져 있는 지방도 한 두어 개 뺐죠. 네. 그다음에 타이트닝을 했잖아요. 여기서 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주 편편해지고 색깔도 좋아 보이고 네. 불룩한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가 진짜 사람이 한 10년에서 한 20년까지도 최소 10년은 젊어 네, 보이죠. 젊어 보이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하고 있는 다크서클 수술이라는 게 지방 재배치 수술이에요. 아하. 배치를 새로 하거나 한두 네. 개 처진 거 지방 빼내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피부를 조금 당겨주죠.
그러면은 이거 아까 그 혈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 처짐이고 세 번째는 뭔가요? 이 세 번째가 이제 아토피랑 연결돼 있어요. 아, 또 나와 아토피가. 아토피는 정말 안 좋은 아토피가 거구나. 이제 유전자로 생기잖아요. 네. 그 아토피가 유전자로 생겼는데 계속 눈 주변이 안검염이라고 어른이 돼도 아토피가 다 좋아져도 여기만 남아요. 그다음에 여기만 남아요. 얼굴에서. 네.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입술이 이렇게 터지고 여기 주위가 벗겨지고. 좀 그래요. 네, 그게 아토피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나이 좀 더 심하면 눈 주위가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가려워서 가려. 늙어. 그러니까 이제 아토피 만성적으로 때문이구나. 아토피한 증상이에요, 그게. 아니 근데 아토피가 여기면 민감하게 생겼는데 빨갛게 되지 않고 이게 다크서클이 된다고요? 빨갛게 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침착. 네, 색소 침착. 침착이 남는 거예요.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남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 반복돼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눈밑이 거무튀튀해지겠지. 네, 그럼 제가 약간 이쪽 과네요. 저는.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겹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토피 있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처졌어. 네. 그분이 항암 성형술도 하고 지방 재배치도 했어요. 네. 그래도 거무튀튀해. 남은 건 아토피 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겹쳐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요인이. 네. 그래서 수술적으로 해결하는 게 지방 재배치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푸른 혈관이 있어갖고 비치는 아주 뭐 한 10대 때부터 보이는 다크서클 같은 거는 혈관을 결차를 해요. 굵은 혈관을 성형외과 가서 하면 여기로 들어가서 네. 조금 한 5mm 정도 열고 들어가서 혈관을 묶어준다고요. 그럼 그쪽으로 피가 안 가면 나머지 주변으로 피가 통하죠.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죠. 나머지 정맥들은 그 우리가 말하는 회로가 많아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피가 다 통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좋아지는 건 그런 드라마틱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토피 때문에 생긴 이 색소 침착은 네. 드라마틱한 방법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이 미백 토닝이라고 하죠? 레이저 미백 토닝. 그런 이게 걸로. 보세요. 이게 눈을 감겨놓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눈에 들어가면 레이저는 그게 눈동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잖아요. 여기도 색깔이 거무튀튀하잖아요. 네네. 레이저를 쏘면 다 먹어. 눈에 들어가면 그냥 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 주변을 안 하는 거예요. 눈 주변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그 우리가 네. 이제 쇠로 된 아주 두꺼운 쇠로 된 아이 쉴드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아이 쉴드 바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주 여기까지 시커먼 사람을 할 수가 있는데 눈 가까운 되게 또 눈 가깝게 있거든. 그래서 거기가 레이저를 하기 되게 힘들어. 그럼 요건 어떡하죠 그러면은? 그래서 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토피가 자꾸 재발되지 않게 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일어나야.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얘가 또 하는 거야. 안 생겨야 되잖아요. 안 생겨야지.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잘 자고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면 일단 아토피가 안 생겨. 네. 그다음에 생겼을 때는 빨리 약 발라야 돼요. 눈 주변이 가렵다. 비비기 전에 약부터 받아서 약부터 발라야 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치의를 두고 네. 눈 주변에 얇은 피부에도 발라도 되는 그런 치료약을 주의를 잘 듣고 네. 갖고 있어야 돼. 그랬다가 가려움 그냥 빨리 발라야 돼. 빨리. 가려운 걸 그냥 참으면요? 안 참아집니다. 가려움을 참을 수 있으면 가려움증이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두드러기도 좀 심했던 시기가 있었고 되게 잘 가려워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곤하면 눈부터 가렵거든요. 아토피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건드리는 게 좀 습관이 됐어요. 약 안 바르고 안 건드릴 수 있으면 안 바르는 그게 괜찮죠? 제일 좋아요. 어. 근데 참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가려움증이라 그러지 않아요. 가려움증의 정의가 뭐냐면 긁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충동을 유발하는 감각 이렇게 돼 있어요. 안 긁었으면 안 가려운 거야. 덜 가려운 근데 거야. 솔직히 말하면 자고 일어나 보면 긁은 것 같아요. 긁었어. 그러니까 맨정신은 잘 안 긁는데 네. 자다 깨보면 항상 이런 데 이렇게 뭔가 뭐 좀 이렇게 상처가 나 있을 때도 있잖아요. 있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겼을 때는 빨리 약 발라라. 병 안 생기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네. 그 다음에 색소 침착의 문제는 바르는 약을 미백 연구를 네. 멜라논 크림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기미에도 쓰고 갈색에 다 쓰면 돼. 기미에만 쓰는 게 아니구나. 네, 모든 갈색에 다 쓰면 돼. 오. 기미, 주근깨, 초기 단계 검버섯, 그 다음에 색소 침착 쓰면 다 도움이 돼요. 근데 눈 피부가 제일 얇잖아. 네. 거기다가 만일에 이런데 바르는 거랑 똑같이 바르면 빨개져요. 그래서 눈화장 다 하고 기초 화장 눈화장 다 하고 아주 조금 그 자리에
조금씩 발라주면 아하. 좀 흐려져요. 다 기초 화장 한 후에. 네. 아하. 그냥 맨 피부에 바르면 따가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그러면 이제 세 가지인데. 네. 눈 밑에 혈관, 그다음 눈처짐, 아토피인데 치료적인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눈처짐 때문에 생긴 거네요. 한 번의 수술로 정말 네. 좋아질 수 있으니까. 드라마틱한 거. 혈관도매 안 가지고. 그리고 아토피랑 굵어진 혈관 중에서는 아토피가 그래도 아니요.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 번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굵어진 혈관도 묶으면 돼요. 근데 순위로 보면 어쨌든 눈처짐, 그다음에 혈관, 그다음 아토피 이렇게 가네요. 그렇겠죠. 치료가 제일 어렵고 계속 반복되고 나빠질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그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까만 피부 얘기를 또 한 이유가 인도하고 남아시아 쪽 분들이 좀 까무잡잡한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짙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백인들은 원래 멜라닌을 못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멜라닌을 못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토피 같은 게 있어도 아토피의 기본적인 발생 빈도는 비슷해요. 인구적으로. 네. 있어도 색소 침착이 잘 안 남아. 병만 고치면 그냥 휘어져요. 근데 스킨 타입이 올라갈수록 스킨 타입 1, 2, 3, 4, 5, 6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은 3, 4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인도나 남아시아 사람들은 4,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건드리면 색소 침착 남아요. 네. 흑인은 아예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안 보여. 월드컵에서 색소 침착이 남아도 안 보여. 아. 그래서 흰 사람들이 검버섯이 있을 때 레이저하면 결과가 좋아요. 색소 침착이 안 남아요. 근데 거무튀튀한 사람, 나 같은 사람 레이저 하잖아요. 네. 색소 침착 그대로 남아요. 원장님이 거무튀튀한 편이 아닌데. 표준적이지만 좀 잘 타는 편이에요. 네. 아니 그냥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원장님은 눈밑재 배치 어떠세요? 한번. 저는 이거 해야 돼요. 상안검 성형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눈꼬리가 살살 덮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다크서클은 아니지만 그 상안검 그거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여러 번 하면 되죠. 여러 번 받을 수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50대 했어요. 한 10년에 그쳐져 60대 또 해도 돼. 내가 100살 살면 서너 번 해도 돼요. 왜냐면은 거상은 한 번밖에 안 된다면서요. 안면 거상. 안면 거상은 그것도 뭐 여러 번 할 수가 있는데 상안검 성형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눈썹을 좀 이제 쉐이빙을 하고 네. 면도를 한 다음에 여기서 살짝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일 간단하죠. 근데 좀 더 지나면 이것도 쳐져요. 이마도 쳐지면 그때는 너무 슬퍼. 왜 슬퍼요? 늙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아니 늙어가는 거 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계속 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가끔. 안 해도 된다니까. 눈에 힘을 줘서 눈을 띄울 수가 있어서 보는데 시야가 네. 우리가 이제 안과에서는 비주얼 필드라 그래요. 비주얼 필드가 괜찮으면 그냥 있어도 되는데 자꾸 나이 들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저기 보려면 맞아. 자꾸 고개를 들어줘. 이게 노인분들이 거만해져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게 아니고 아니다. 이게 앞을 보려면 이러면 자꾸 감겨 이렇게 자꾸 이래야지 저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저쪽이. 맞아. 이거 이해해줘야 된다 정말.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고개 들면 저기 뭐야 나이가 드시니 거만해지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상안검 보여서. 성형술을 해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건 뭐 참고로 얘기 드리겠는데 안검이 검은 눈동자의 30% 이상을 덮으면 안과에서 보험이 돼요. 의료 보험이 돼요. 좋은 정보. 그래서 그거 다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눈이 너무 검은 눈동자가 덮여서 내 비주얼 필드가 시야가 좁아지면 상하로 네. 좁아지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기능의 문제니까. 네. 다크서클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멀리까지 가봤습니다. 네, 막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이 얘기하다 보면 자꾸 옆으로 새. 자, 그래서 다크서클 얘기를 했는데 그 아까 제품 색소 침착에 바르는 제품은 이제 그건 약이에요. 멜라논 크림이라고 네. 동아지약에서 나온 약인데 그거는 이제 처방을 받아야 돼. 그게 있고 그건 바르면 색소 침착에는 도움이 되는 거고 혹시 그 아이크림 같은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 이런 쪽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죠. 왜냐면 아이크림이 기본적으로 강력한 보습제예요. 그러니까 돈 많으신 좀 이렇게 부유한 중년 여성들이 나는 아이크림 사서 여기도 바른다라고 얘기하는 네네. 분들이 그 얘기예요.
그게 보습 성분이 되게 좋아요. 눈깔 잔주름 예방이나 도움이 되거든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형편이 되시면 아이크림 같은 걸 충분하게 쓰면 네. 안 쓴 분보다 좀 낫죠. 아하. 보습 효과가 있으니까. 원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랜만에 듣습니다. 아니 그게 비싸지가 않아졌잖아. 네, 맞아요. 아이크림이 예전같이 정말 진짜 고가였는데 옛날에. 이제는 보편적으로 쓸 수 있으면 코스트 베네핏을 따져보면 쓸만하다 그 돈이면 그렇게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 몇십만 원씩 할 때 그거 발라갖고 좋아지길 기다리면 정말 그쵸. 돈값어치를 못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 집에서 홈케어로 좀 완화할 수 있다거나 평상시에 이렇게 하면 좀 도움된다 추천하실 만한 게 있다면? 보습제 쓰는 거예요. 화장 보습제. 잘 지우고 아이크림이든 뭐든 보습제를 눈 주변에 잘 해주는 게 좋고 본인이 아토피가 있다 그러면 빨리 상비약을 갖고 있다가 가렵다 그럴 때 빨리 발라주면 금방 가라앉아요. 그리고 빨리 일상에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해 주는 게 홈케어의 기본. 제가 물어보면 일찍 자세요? 푹 자세요? 밥 잘 먹으세요? 네. 스트레스 없어요? 그게 다 그냥 피부 질환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한데 쟤는 나오면 맨날 제 얘기만 해 그러는데 아니 그러긴 안 한데 지키니까 그렇지. 이게 그 눈 가렵고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 비비는 거 이런 거 너무 대수롭지 않으니까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되게 안 좋은 거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눈 안쪽이 가려워서 비비는 경우라면 빨리 안과 가야 되고요. 네. 분명히 자기가 알아요. 피부가 가렵고 눈 안이 가려운 거 차이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럼 빨리 피부과를 가야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다크서클의 그 주요 원인 3가지를 알아가지고 네.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안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민간요법, 뭐 이렇게 음식, 화장품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네. 전문의한테 가면 돼요. 그래서 가야 될 자리가 이제 피부과에 오면 우리는 공부를 다 하니까 수술은 못 하지만 가야 될 교통정리는 해주지. 네. 성형외과 가세요? 저한테 약 바르세요? 이게 이제 딱 정해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 레이저 하면 안 돼요? 레이저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지. 수술해야 될 사람 수술해야 돼. 그쵸.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레이저를 좋아하냐 그러면 레이저만 갖고 수술하지 않아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 희망. 안 돼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다면은 정확히 수술로 들어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수술로 안 되는 그 아까 얘기 아토피한 색소 침착에 생긴 거다 바르는 약이 있다. 그렇다. 그래서 저 아는 그 동생분은 보고 있나? 수술이 필요하다.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피부 궁금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손 들고 함 물어보세요. 50대 이후에 내가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부에 얘기하면 보통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뭐 먹으면 좋아요? 뭐 하면 좋아요? 어떤 화장품 쓰면 좋아요? 이게 내가 듣는 3대 질문이에요. 듣고 있으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뭐 먹으면 좋으냐?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화장품이 좋으냐? 내 경제에 부담되지 않게 값싸고 좋은 화장품, 국산 기초 제품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면 좋으냐? 건강하게 살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 비법이 없네. 네, 비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합리적인데 대개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았을 때 사진을 들고 이게 내 영원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그런 망상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뼈 때리는 얘기를 하죠.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다. 만일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레이저를 많이 해서 젊어진다. 피부세포가 젊어져서 정말 젊어진다면 그거 뭐 몸속에다가 배를 열어갖고 그 레이저 계속 쏴주면 장기도 다 젊어져서 불로장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피부를 어디에 비교를 해야 되냐면 동년배. 내가 지금 나이 60이면 60대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들 피부하고 비교해봤는데 내가 너무 살았다. 그러면 돈 들이면 돈 들인 표가 나요. 근데 쟤나 내나 비슷해. 그러면 내가 돈 들여봐야 역시 비슷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좋아진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고 제가 저 정도 좋아졌으니 나는 이만큼 더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50대 피부로 되돌아가는 줄 아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라.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고르든 세안제를 고르든 뭐 음식물을 고르든 이게 피부에 특별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음식은 그런 효과가 없어요. 뭐 저도 제 개인적으로 건강식품 하나를 광고도 해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그러면 피부가 정말 좋아지냐? 정말 안 늙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를 잘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골고루 먹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건강식품들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에서 빠지기 쉬운 어떤 특정 부분을 보완해주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나는 먹어서 좋더라. 드세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만한 효용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성분들은 뭐 남자분들하고 달리 기본적으로 화장품 몇 가지 이렇게 기본적인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평생 그 샘플 누가 주면 갖다다 쓰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서 푸석푸석한 마누라 하나 사다 주면 바르고 그러고 말거든요. 그러는 나나 둔갑내게 내 마누라 뭐 맨날 저녁에 몇 개 찍어 바르고 있는데 그 얼굴이나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뻔히 보고도 열심히 또 발라. 그러니까 발라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발라서 나쁘지는 않으나 그걸 열심히 바른다고 내가 늙지 않는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과정 중에 환절기 때 각질이 일어나고 겨울 되면 얼굴 트고 여름 되면 햇볕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노화를 막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 네, 자외선 차단제는 야외에 나갈 때는 꼭 발라라.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늘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뭐 실내 생활할 때는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야외 활동할 때는 꼭 발라라. 하루에 2번, 아침, 점심. 그게 이제 제일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건조한 계절, 그러니까 10월, 9월 지나면 이제 금방 또 찬바람 불어. 이 더위가 뭐 언제 그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찬바람 불면서 기온이 확 떨어지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뭐 스킨이나 로션, 요즘엔 합쳐진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 정도의 보습제 정도는 꼭 챙겨 발라라. 이것이 우리가 외부에서 내 피부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에요. 그 두 가지만 내가 외부에서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클렌징 제품에 대해서 이제 여자분들은 극히 예민해요. 메이크업을 하니까. 뭘 하면 좋으냐? 저도 이제 뭐 방송을 하면 메이크업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냥 비누로 씻어요. 비누만큼 이렇게 잘 지워지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전용 제품을 쓰면 어떠냐?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고 관심이 많으시면 해서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클렌징 제품 없다고 그냥 뭐 비누 세안하면 피부가 망가지냐? 그렇지 않다고요. 똑같다고요. 내 느낌이 그러하니 뭐 화장하고 화장 지우고 이중 세안하면 더 좋지 않냐? 네, 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피부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요즘에 이너뷰티 그래갖고 또 영양제 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도 하는데 뭘 먹으면 좋으냐? 예, 골고루 드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양소에서 섭취해야 될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그게 제일 필수적이에요. 그 세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뭐 저탄, 고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적절하게 다 맞춰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찔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7kg 정확하게 뺐거든요. 지난 한 3년 동안 개인 유튜브 하느라고 거의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체중이 지금 92.93에서 지금 85, 그러니까 한 7kg 뺐죠. 그 사이에 그럼 피부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냐? 예, 살이 쪘을 때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보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만 보면 야, 너 얼굴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빵빵하게 피하 지방이 채워지니까 얼굴은 보기가 좋은 거예요. 혈색도 좋아 보이고. 근데 이제 내부가 다 골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가 좋은데 얼굴 피부가 너무 빵빵하게 피하 지방으로 채워놨더니 몸은 나빠지더라.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만큼 좀 까칠하게 살도 좀 잘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피부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외모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면 햇볕도 안 보고 운동도 안 하고 피하 지방만 두툼하게 찌워 놓으면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외려 건강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 경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특별하게 따로 관리를 한다라기보다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외선 차단제하고 보습제. 여름에는 뭐 보습제도 필요 없죠. 스킨 정도 바르면 되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균형 잡힌 식사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영양이 피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수분은 부족하지 않게 충분하게 공급을 해야만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친구들보다는 훨씬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좀 받도록 하죠. 스킨 로션은 값싼 거나 비싼 거나 별 차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포장 용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 비싼 화장품 만드는 회사는 다 거짓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저도 예전에 화장품 회사를 운영을 해봐서 아는데 원료를 고를 때 자외선 차단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순도가 90%다. 그 다음에 95%다. 99%다. 99.9%다. 그러면 그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제품 순도가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90%에서 95% 되면 원가 2배예요. 95에서 99% 되잖아요. 원가 2배예요. 99%에서 99.9% 되면 또 원가 2배예요. 그러면 90%짜리하고 99.9%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효용에서는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 차이만 있나요? 99.9%가 90%보다 좋죠. 근데 2배니까 8배 차이 날 거 아니에요. 8배 더 잘 막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냥 95% 순도짜리가 화장품 만들어 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비싼 화장품은 99.9% 써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순전히 그냥 뭐 가격만 부품하게 올렸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화장품 가격이 얼마짜리가 좋으냐?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는데 비싸다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싼 게 나쁘냐? 아니요. 싸다고요, 그냥. 자, 눈가에 주름은 여러분들 눈가 주름 갖고 고민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톡스를 갖고 해결하시면 안 돼요. 성형외과 가셔야 돼요. 기준은 하나예요. 쌍꺼풀이 덮이면 해야 될 때가 됐다.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보면 여기 자꾸 눈꼬리 부분이 짓물러. 그러면 다 처져서 그런 거예요. 성형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형수술 웬만하면 권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해서 눈을 좀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 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 단계. 같이 먹는 약을 같이 드시면 피부과 약이 독하다고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피부과 약이 독한 게 아니라 그 곰팡이 세포하고 우리 사람 세포하고 구조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곰팡이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사람 몸에 있는 다른 장기의 세포들도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이 먹는 약도 되게 안전하게 나와요. 아주 드물게 간독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먹는 약을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바르기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발톱 무좀은 일단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어요. 가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디 걸리더라도 약만 열심히 발라서 제거할 수 있으면 그 치료 기간이라는 건 어차피 1년이거든요. 약도 1년 먹어야 돼요. 그럼 약 1년 먹을래? 약 1년 바를래? 그러면 번거롭죠. 바르는 게 번거롭죠. 약 하나 먹는 것보다. 그래서 번거로워서 먹겠다 그러는데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를 할래?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걸로 할래? 의 문제죠. 번거롭고 리스크 제로. 편리하지만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약 바르는 게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감기는 사고 이상 없으면 줘요. 근데 그럴 필요 있느냐? 제 생각에는 좀 번거로우세요. 그냥 매일매일 매니큐어 바르듯이 바르면 되니까. 근데 피부과 약이 간에 좀 안 좋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먹는 약에 제한이 있죠. 간에 안 좋을 만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피부는 바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밖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위장병이 있다. 약 안 먹으면 방법이 없죠. 노출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내시경 넣어서 약을 발라줄 수는 없잖아요. 피부는 바르는 약이 있기 때문에 먹고 바르는 걸 잘 조절을 하면 아무리 그 약이 독해도 간독성이 생기기 전에 먹는 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부지런하면 다 돼요. 대머리도 매한가지예요. 제가 대머리잖아요.
그거 있어요? 아니요, 약 먹고 사는 대머리예요. 나는 언제부터 약 먹었겠어요? 유전이거든요, 대머리가. 우리 아버지 대머리예요. 그래서 머리가 딱 가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35, 한 30년 됐나? 약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 탈모인들이 되게 서운할 수도 있지만 내가 대머리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약 먹으면 돼요. 근데 난 대머리 아니야?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인생 모든 게 타이밍이잖아요. 네. 네, 함께 했으면 맞고요. 안녕하십니까. 질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탐나게 만들어드릴 탐나는 일상 시간입니다. 오늘 겨울철 피부관리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피부에 밥을 주는 여자 이금희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네. 이렇게 우리 피부를 망가뜨리는 그런 생활 습관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보통 피부 장벽이라는 게 최근래 그런 단어를 많이들 쓰세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이 피부의 표피층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집의 대문입니다. 네. 이게 망가지면 모든 사람이 다 침범을 하고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잖아요. 세월이 가져가고 날씨가 가져가고 기후가 가져가 우리 영양을 다 가져가니까 주름도 생기고 건조하고 잡티도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지금 많이 그 인터넷이나 우리들이 얘기하는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 보호막. 또 하는 얘기가 난 참 수분이 부족하다. 수분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촉촉하지가 않다. 네. 그럼 물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지만 네. 그 물을 정말 많이 먹는다고 얼굴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물론 10대는 뭐 물을 조금만 먹어도 갖고 있는 기본 체력과 그런 영양이 뭐 20, 30대까지는 간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분도 중요하지만 피부 바깥층에 오일리한 게 충분히 있어야만이 이 차가운 날씨에도 끄떡없이 촉촉하고 윤기 나는 피부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가습기도 주부들이 네. 그 일 삼아서 틀어놓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오일 성분을 얼굴에 바르고 수시로 세수도 자주 하고 가습기 못지않게 그 순간순간 피부에 닿는 적셔주는 그 물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가 네. 자꾸 피부에 각질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네. 그 각질이 일어나는 건 일어날 때마다 다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질이 일어나는 게 두 가지예요.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이미 손상이 된 각질은 피부 바깥층은 피부 인체에서 바깥으로 탈락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건 생리 현상으로. 그러나 이걸 무방비 상태로 벗겨내고 후 관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새살이 돋아서 나온 그 피부 자체가 또 각화 현상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이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질을 스무스하게 벗겨내고 나서도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오일리한 걸 발라주고 굳이 그걸 못 바르면 계란이나 꿀도 약간 독하니까 밥을 갈아서 늘 세수를 하고 팩을 해주세요. 각질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 누차 얘기를 말씀드리죠. 미역국을 끓여서 거기다가 쌀밥을 해서 계란 노른자하고 갈아서 세안을 팩을 해주면 그 허옇게 일어나는 각질도 탈락이 되고 각질이 벗겨져 나가고 난 그 자리에 영양이 충족되기 때문에 2차, 3차로 각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거든요. 그거 왜 좀 도톨도톨하게 생긴 알갱이가 있는 거 이렇게 손에 네. 발라서 이렇게 각질 제거한다 이렇게 네네네. 하잖아요. 세안할 네, 때. 네. 근데 피부 약한 사람들은 그걸로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한동안 우리가 필링제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네. 생겼는데 물론 좋아서 이치에 맞게 만들어졌지만 알갱이가 우리 피부는 정말 조직이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 스크럽 되는 것이 약간의
피부에 자극을 준다면은 그 또한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 세수를 살살 하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금이식은 네. 적당히 할 때 그것도 세안하는 동안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움직일 때 그 어느 한 곳에 나이가 먹으면은 이 피가 고여 있거든요. 혈관에. 그게 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제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저는 이 스팀 마사지를 천연 오일이나 이런 제가 만든 오일로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스팀 타올을 해줘요. 순환이 되게. 그 천연 오일이 없으면 여러분들 꿀하고 계란하고 참기름을 넣고 해도 돼요. 마사지를 하루에 15분, 20분씩 한 다음에 스팀 타올을 딱 해주는데 스팀 타올이 안 돼 있을 때는 그 샤워기로 38.5 온도를 해서 따뜻한 물이 얼굴을 이렇게 쏘이게 하고 마사지를 해줘요. 샤워를 하면서. 그것도 혈액순환이 돼서 눈밑 처짐도 없고 팔자주름도 없고 늘어지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세안 전에 화장을 지우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매일 거의 화장을 네. 하니까. 네네. 근데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거를 화장을 제대로 지워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근데 그 얘기가 그건 옛날에 우리들이 화장품 문화가 이렇게 고급스러워지지 않았고 화장품 문화가 잘 인식이 안 됐을 때 사실 화장을 지우라고 한 네.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막으면 우리 네. 눈에 보이는 모공이든 네. 보이지 않든 모공이든 거기에 이게 착 늘러붙어 가지고 사실 그게 늘러붙어서 제때 닦아주지 않으면 그 피부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모공을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우라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걸 2중, 3중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을 아예 깨끗이 닦이는 줄 알아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한 번 깨끗이 닦아내고 여러분들 피부가 자극 같다 싶으면은 밥, 미역 거기에다 요즘에 나오는 귤 껍질, 그 무청 껍데기 익혀가지고 같이 갈아서 그걸로 세수도 하고 팩을 해주세요. 네. 네. 근데 세안할 때 이제 보면 네. 어떤 분들은 개운치가 않다고 네. 거친 타월 같은 걸로 얼굴을 네. 닦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쫓아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술이 계속 먹고 싶다고 술을 정말 많이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수저 놓을 수가 없어. 아유, 다 먹어치울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뽀드득에서 빨리 해방이 돼야 됩니다. 뽀드득. 네.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피부가 먼저 반응을 해서 네, 그럼요. 건조하고 당긴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실제로 이런 상담 문의 많이 오죠?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방송 중에 뭐 밥을 이용해서 네. 하는 그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그걸 보고 많이 활용을 하시고 밥이 정말 될까 했는데 2달째 쓰니까 너무 윤기도 나고 촉촉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 들이지 말고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문의 하셨죠. 먹을 과일도 없는데 다 팩에 넣냐고. 껍질만 내세요. 그리고 요즘 김장철에 무청 있잖아요. 네네. 무 꼭다리 김장하려고 버리는 거 일단 찌세요. 익혀가지고 같이 믹서에 갈아서 팩을 하시면 그 또한 촉촉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영양이 이 자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충분히 들어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겨울철이니까 네네. 뜨끈한 물에 몸 담그고 네. 매일 목욕하는 분이나 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세안을 또 너무 자주 하는 분들. 그래요? 그거 안 좋죠. 아니에요. 자주 해도 좋아요. 자주 해도 좋아요? 저는 개인 소금방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67.5도거든요. 거기서 거의 살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한테 전화할 때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늘 거기서 살아요. 땀을 계속 흘리고 네. 땀을 흘리는 만큼 그만큼 제가 1.8리터 그 생수를 하루에 보충해주고. 3병씩 먹어요. 왜냐하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답답하니까요. 건조해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알려진 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그냥 이급인식은 밥으로 하고 국물로 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65세부터는 필링젤을 한번 바르고 10분 있다가 세안을 하니까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여성분들이 겨울철에 가장 많이 하는 피부 고민은 뭡니까? 사실 여름철에는 옷을 입지 않아도 춥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땀 분비가 있기 때문에 스킨 로션을 안 발라도 자체에서 나온 뭐 유수분 때문에 건조해지지를 않는데 아마 8월 말쯤 되고 초가을이 되면 여름철에 피부를 안 가꾼 분들은 급속도로 건조하고 뭐 당기고 이러잖아요. 속 당김, 겉 당김. 네. 다 당기네. 다 당기죠, 전체적으로. 이제 앞서 네. 겨울철에 건조하고 담김 증상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달리 생각해 보면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유분이 덜 나오니까 네, 당기는 거 없어요. 좀 괜찮을 것 네, 같네요. 네. 겨울에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피부가 좀 더 좋아지는 걸까요? 유분이 많은 분들은? 그렇죠. 근데 네. 덜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 있는 분들이 주름이 덜 가는 이유가 피부가 썩어버린 찌꺼기 기름이나 뭐나 피부 그 표피막에 있기 때문에 내재돼 네. 있기 때문에 덜 건조한 건데 나는 여드름이 평생 나보지도 않았어 뭐 트러블이라고는 없어 하는 분들은 자기가 피부가 좋으니까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40이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급속도로 그런 그 노화되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전편에 세안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네. 그러면 세안 이후에는 내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세안 이후에는 지금 이제 시즌이 겨울이니까 우리가 주방에 쌀도 있어야 되고 김치도 있어야 되고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란, 꿀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다 남은 약간 시들한 과일이나 껍질 같은 걸 그 가르세요. 일단 익혀가지고 갈아서 냉동실에다 일회용으로 조금 보관을 했다가 이건 먹기가 싫어 오래된 것 같아. 그럼 무조건 한번 헹궈가지고 같이 갈아버리세요. 그걸 가지고 세수도 하고 팩도 하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팩은 집에 계시면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뭐 그 빵 조각도 먹고 과일 한 조각도 먹듯이 수시로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세안 이후에 네네. 피부 관리하는 얼굴 관리하는 방법이 밤하고 아침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침에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녁은 그 일상생활을 안 하잖아요. 네. 세안을 하고 팩을 하고 각질 제거를 하고서도 밖에 나가는 낮에 아침이 돼서 밖에 나가는 8시간 정도는 그냥 피부가 그 내일의 일상을 위해서 충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말도 안 하게 되잖아요. 잠도 자게 되니까 그 지치고 힘들었던 피부가 밤에 보충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하나를 개발을 해서 그 에센스를 바른 다음에 팩을 붙이고 아침까지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아무래도 이제 메이크업을 하게 되고 밖에 이 차가운 공기와 맞닥뜨려지니까 네. 더 많이 발라야 돼요. 근데 그 피부가 건조하고 왠지 그 예민한 분들은 아침에 바르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안 돼서 제가 에센스나 크림이나를 갖고 다니면서 중간에 발라주라고 해요. 2-3시간 정도에. 제가 만드는 크림 중에서 이제 튜브 크림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특히 이제 말을 많이 하는 부분, 이 먼저리라든가 눈가를 발라주라고 그러죠. 아침에 발랐는데 저녁에 굳이 바를 필요가 없지 않은데 그 중간에도 우리가 밥을 먹고 점심도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침 발랐으니까 저녁만 수시로 발라줘야 됩니다. 제 경우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네. 그 여름에는 괜찮은데 가을, 겨울 네. 이 계절에는 얼굴에 뭘 안 바르고 나가면 허옇게 네.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건 영양이 부족하니까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기 전에 네. 빨리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춥잖아요. 추면 어디라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네, 몸에서 그게 신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발라주셔야 돼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옷을 안 입고 밖에 나가는 네, 위치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얼굴도 인체인데 여기는 다 옷을 입는데 얼굴은 무방비 상태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영양제를 바르고 크림을 바르는 것이 겉에 입는 외투를 옷에 입히는 얼굴에 입히는 거하고 똑같은 그 맥락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로션 바르고 나가면 되는데 네. 저희 집사람 보면은 별의 별게 많아요. 뭐가 뭐
기초 뭘 토너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거기 영양 크림도 바르고 뭐 이렇게 많이 바르는데 그거 다 발라야 돼요. 저도 제품을 이제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크업을 할 때 비타 에센스로 15분 마사지를 하고 스팀 타월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크림이나 에센스를 하나만 발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많이 바르게 되면 메이크업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모든 걸 다 바르고 싶으시면은 저는 섞어가지고 발라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바르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에센스 먼저 바르고 뭐 바르라고 하는데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그걸 굳이 따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국을 떠먹고 밥을 먹거나 비벼서 먹거나 똑같듯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철저하게 유수분 당기지만 않게 해주면 겨울 잘 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유수분이라고 말씀을 네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얼굴이 촉촉해야 된다 이러면 수분 생각하는데 네. 유수분이면 기름 성분, 오일 성분이잖아요. 겨울에는 아무리 수분 크림을 수도 없이 발라도 유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건조해지는 거예요. 피부 표피층을 감싸고 있는 오일리한 성분이 몸에서 그 바깥으로 분출하는 그 오일 때문에 우리가 이게 건조해지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게 겨울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뭐 바디 쪽에도 로션을 발라야 되고 얼굴에도 발라야 되는데 옛날 그 우리들이 선조님들은 허옇게 일어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가 노인정에 화장품을 계속 이렇게 어른들을 들이니까 나이가 80, 90이 돼도 촉촉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 피부 관리법이에요. 네. 오늘 얘기해 주신 겨울철 피부 관리 아이템. 계란, 네. 꿀, 꿀. 닭발물, 네. 네. 먹다 남은 무청, 찌꺼기, 귤 껍질 그런 모든 것들이 익혀서 하시면 더 영양이 배가 되거든요. 예, 이금희 원장과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